조엔! 여보, 나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조엔은 좀 어때요? 열은 좀 내렸고? 아니야, 바로 올라가 봐야겠어. 다들 앓는 홍역인데 조에는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약 기운에 자고 있을 거예요. 조엔, 아빠 왔다. 아빠... 아이고, 아직도 열이 펄펄 끓는구나. 홍역은 며칠만 아프고 나면 금방 낫는데.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는 거야. 알았지? 예쁜 공주님? 아빠, 나 죽는 거 아니죠? 무서워요. 그럼 아빠가 우리 조엔 지켜줄 거야. 아빠, 나 책 읽어주세요. 아빠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요. 조엔, 지금은 쉬어야 돼. 한숨 더 푹 자렴. 아빠,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로. 버드나무 숲에 부는 바람, 그 책 읽어주세요. 참. 조엔, 정말 넌 못 말리겠구나. 그래. 자. 오늘도 살랑 바람이 부는 버드나무 숲엔 두더지와 오소리가 찾아왔어요. 버드나무도 친구들의 방문이 반가웠죠. 온몸이 열로 펄펄 끓고 빨간 반점이 올라오던 순간에도 조에는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아픈 것도 속상한 일도 다 잊게 됐습니다. 그 속에선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 꿈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 조엔 롤링. 1회, 이야기를 사랑한 소녀. 전 세계 대문호들이 남긴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우리는 깊은 감동과 인생의 의미까지 되짚어보는 기회를 얻곤 합니다.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다시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작가라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한 내면의 깊이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작품을 통해 감동을 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품을 위해서였을까요? 여기 생의 끝자락까지 내몰려 한없이 절망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멋지게 일어선 작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선물한 작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작가, 바로 조엔 롤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엔은 1965년 7월 31일 영국 웨일즈 지방의 치핑 소드베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엔의 유년 시절은 소소한 행복이 이어지던 나날이었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엔의 꿈을 전폭적으로 응원해주던 여동생 다이앤과 책을 최대한 가까이 하고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부모님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도대체 조엔 언니는 어딜 가는 거야? 조엔이 9살 되던 해, 조엔의 부모님은 터실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의 양옆으로는 강이 흐르고 가까이에는 숲과 언덕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밝고 맑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터실에 정착했습니다. 조엔 역시 새롭게 펼쳐진 자연 환경에 푹 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한가로운 낮이면
홀로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늘 조앤을 따르던 동생 다이앤도 따돌리고 말이죠. 어느 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이앤은 그날 역시 홀로 길을 나선 조앤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조앤은 깊숙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긴 공동묘지잖아. 조앤 언니! 다이앤,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언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야? 여기 무서워. 어서 빨리 집으로 가자. 다이앤, 괜찮아. 여긴 무서운 곳이 아니고 이야기가 있는 곳이야. 다이앤, 이 비석을 봐봐. 이 무덤의 주인은 에드워드 리치라는 사람이고 1853년 8월 23일에 태어나서 1901년에 죽었대. 23일이면 엊그제잖아. 그래서 아직 꽃이 시들지 않았구나. 언니, 그게 뭐가 재밌어. 집에 가자.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분은 아들이 2명, 딸이 3명 있었대. 이 꽃은 누가 갖다 놓은 걸까? 이분은 의사였는데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떠났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돌아가셨대. 좋은 분이셨구나. 그치, 다이앤? 그렇네.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갔다가 정작 아저씨가 아프게 된 거잖아. 다이앤, 이곳에 있는 모든 무덤의 주인은 다 이렇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니는 너무 재밌어. 아마 나중에 우리 무덤에도 이런 비석을 세우게 되겠지? 그때 다이앤은 뭐라고 쓸 거야? 언니는 정말 특이해. 하지만 난 그런 언니가 너무 좋아.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모두.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조앤의 아버지 피터와 조앤과 다이앤이 다니던 학교에 화학 보조교사로 일하는 엄마 앤. 둘 다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최대한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늘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선천적 감각과 재능 때문인지 조앤은 또래 그 어떤 아이들보다 이야기를 좋아했죠. 사소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이야기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홍역에 걸린 토끼가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다이앤, 그건 너랑 나만의 비밀이라고 했잖아. 홍역에 걸린 토끼? 네, 홍역에 걸린 토끼는 꿀벌 아줌마가 끓여주는 수프를 먹으면 낫는데요. 다이앤, 그게 무슨 소리니? 꿀벌 아줌마?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야? 아니요, 조앤 언니가 지은 이야기 속에요. 홍역에 걸린 토끼에게 아무도 병문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시아 꽃의 꿀을 따러 떠났던 꿀벌 아줌마가 돌아왔습니다. 토끼가 아프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꿀벌 아줌마는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아픈 토끼를 위로해준 첫 번째 친구였습니다. 조앤, 이게 정말 네가 지은 이야기니? 조앤, 정말 대단하구나. 여보, 우리 조앤이 나중에 커서 아주 멋진 작가가 될 것 같은데? 조앤, 정말 감동적이구나. 정말요? 정말 두 분 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세요? 언닌 정말 최고야. 그렇게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조앤의 어머니 앤 롤링이 학교에서 수업 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수업을 듣던 조앤과 다이앤은 서둘러 엄마에게 달려갔죠. 도착해보니 이미 엄마는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보세요.
조앤의 어머니 앤 롤링은 35의 젊은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고 병이 더 악화된다면 반신 또는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는 병이었죠. 그럼에도 앤은 전처럼 조앤과 다이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조앤의 마음속엔 깊은 슬픔과 삶에 대한 경건함이 동시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자, 비켜요. 내가 치울게. 아휴, 이렇게 무거운 걸 당신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미안해, 다이앤. 네가 먹고 싶다던 사과파이가 맛있게 구워졌는데 아깝구나. 아니에요, 엄마. 사과파이는 언제든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엄마. 앞으로 저희도 집안일 많이 도울게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 딸들. 내일 다시 해줄게. 참, 내일은 더 많이 구워서 옆집 포터네 할머니도 좀 갖다 드려야겠다. 엄마 파이를 참 좋아하시더구나.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얻은 앤 롤링은 몇 해 지나선 휠체어에 앉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집안에선 자신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조앤의 마음이 조금씩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는가에 대한 원망, 그럼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 뒤섞여 사춘기 소녀를 괴롭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 조앤 롤링. 2회, 끝없는 추락, 절망의 끝. 언니, 요새 취미가 기타로 바뀐 거야? 비틀즈가 없었다면 이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기 힘들었을 거야. 언니, 우리 호숫가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갈까? 다이앤, 언니 혼자 다녀와도 될까?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을 가장 좋아하던 조앤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작가가 꿈이라고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칭찬 몇 마디로 작가가 된다고 하기에는 작가라는 직업은 너무 위대하고 거대한 상과 같았죠. 또 작가는 되기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도 그 삶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한다면 작가라는 꿈은 그저 꿈으로만 간직해야 할 사치였습니다. 조앤은 그렇게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면 혼자 집 근처의 호숫가를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훗날 조앤이 가장 어려울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소중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거기 혹시 조앤 아니야? 맞구나. 숀? 여긴 웬일이야? 학교에서만 보다가 이런 데서 보니까 더 반갑다. 사실
여긴 내 아지트인데. 잠깐 앉아도 될까? 앉아. 근데 여기가 네 아지트였어? 여기 자주 와? 왜? 그냥 조금 답답해서. 보니까 너도 나랑 같은 이유 같은데? 그래 보여? 힘든 거 답답한 거 티 안 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가 봐. 벌써 너한테 다 들켰네. 우리 때야 진로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벅찰 때잖아. 넌 당연히 문과대학 갈 거지. 예전부터 작문 시간에 네가 쓴 글을 보고 넌 꼭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해괴한 말을 하더라. 그런데 어느새 그 말에 푹 빠져서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 아마 내가 너의 첫 번째 팬일걸? 고마워, 숀. 네가 내 글을 좋아해 주는지 몰랐어. 진심이야, 조앤. 난 네가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 벌써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내 간절한 소망이야. 응원할게, 조앤. 1983년 조앤은 와이딘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영국 남부에 위치한 엑스터 대학교 프랑스어 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조앤의 부모님은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투명한 작가가 되는 것보다는 외국어를 배워 비서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끝까지 자신의 꿈을 고집할 수 없었던 조앤은 결국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조앤 자신도 속상했지만 동생 다이앤도 무척 안타까워했죠. 다이앤은 대학교 기숙사로 떠나는 조앤에게 절대 글쓰기를 멈추지 말라는 부탁을 합니다. 언니, 난 언니가 쓴 글을 꼭 보고 싶어. 언니 이야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알았지? 잊지 마. 대학에 가서도 건강해야 해. 고마워, 다이앤. 그래, 지금 당장은 내 꿈에서 멀어질지 몰라도 난 포기하는 게 아니야. 결코. 터실의 와이딘 고등학교에선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좀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한 대학에서는 조앤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고전문학 수업에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모든 이야기의 뿌리인 고전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앤은 음악, 연극,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틈틈이 소설과 시를 썼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한 다방면의 공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틈틈이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앤은 또 한 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앤, 또 그 책이야? 벌써 10번도 넘었겠다. 이제 아예 외우겠어. 너도 알잖아. 내가 제인 오스틴 좋아하는 거. 그 중에서도 엠마가 최고야. 정확히 20번째지?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도 한 10번은 읽었을걸? 같은 책 계속 보는 거 지겹지 않아? 아니, 전혀.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위대한 작가들의 머릿속까지 보이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어느 시점에 설치해 놓는지 그런 게 보여서 더 재밌어. 정말? 정말 그런 것까지 보면서 독서를 한단 말이야? 조앤, 넌 정말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될 것 같아. 그럼 네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뭐야? 제시카 미트포드의 자서전. 조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제시카 미트포드를 꼽았습니다. 제시카 미트포드는 영국 출신의 인권운동가로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귀족과 반역자, 미국식 죽음이라는 책을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의 사기 행위를 폭로했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평생을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인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조앤은 작가라는 꿈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롤모델인 제시카 미트포드처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뛰어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네,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회의 중이신데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2시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지역신문사와 인터뷰가 있어서요. 조앤, 우리 차 좀 부탁해요. 네! 조앤은 인권운동의 뜻을 갖고 국제사면위원회에 취직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전 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었죠. 조앤은 이곳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연구하는 일을 돕는 연구비서로 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편지가 왔고 그 내용은 모두 부당한 일을 당한 아프리카 사람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조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겨우 상사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고 전화를 받으며 복사나 서류를 만드는 일 정도였습니다. 조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좀 더 직접적인 일을 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앤은 일에 점점 회의를 느꼈죠. 조앤이 분명 오늘 미팅이 3시라고 했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내가 1시간이나 늦은 꼴이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조앤, 도대체 보고서는 언제 다 되는 거죠? 조앤, 비서가 상사보다도 늦게 출근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조앤,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네?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딴 생각은 집에서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인권운동 연구비서로서의 일이 성에 차지 않자 조앤은 더욱 작품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바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잦아졌죠. 상사의 불만도 점점 더 늘어만 갔고 조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앤은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는 맨체스터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조앤의 머릿속을 휘젓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쉼없이 달리는 기차의 차창 밖을 바라보던 조앤은 그때 운명처럼 해리포터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마법사인 줄 모르는 한 소년이 마법학교에 들어가면서 겪는 이야기가 샘솟듯 떠올랐습니다. 볼펜을 쥔 조앤의 손은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나타났어요. 완성된 상태로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훗날 조앤은 해리포터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마법학교는 아무나 쉽게 갈 수도 없고 함부로 접근할 수 있어서도 안 될 거야. 마법학교를 갈 수 있는 통로는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힘들어야 해. 이런 귀차역은 어떨까?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도 둬야겠지? 마법을 악하게 쓰려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야. 물론 우리 해리포터는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과 맞서야겠고. 또 그래, 학교 아래층에는 지하 감옥이 있고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방들도 만들어야겠어. 조앤은 맨체스터의 상공회의소에 다시 취직하게 됐고 해리포터의 이야기에 더욱 몰두해 뼈대를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도 작품도 순조롭던 어느 날 조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조앤, 사랑하는 네 엄마가 아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미소와 삶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엄마가 조앤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44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 세상을 등진 어머니. 생의 고비마다 의연하게 대처하던 어머니는 조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조앤에게 또 한 번 가혹한 시련이 닥칩니다. 상공회의소의 예산 문제로 해고를 당한 것이죠.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강력한 쓰나미가 조앤을 덮쳤습니다. 조앤은 깊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 잊지 마세요. 그리고 파레데스 씨는 되도록이면 지각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내용은 요약본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요. 아셨죠? 예, 지각하기 싫은데 일이 늦게 끝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고마워요, 조앤. 아니에요. 이렇게 늦게라도 꼭 수업에 오시니까 저도 감사해요. 영어를 잘하면 분명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파이팅!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칠게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직장을 잃은 조앤은 영국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포르투갈 북서부에 위치한 포르트라는 도시는 조앤에게 새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조앤은 그곳의 야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낮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조앤도 다시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다시 작가를 꿈꾸며 낮에는 소설 쓰기에 몰두하고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 조앤 롤링. 3회, 삶의 희망이 된 글쓰기, 해리포터. 낮에는 글 쓰고 밤에는 수업하고. 성실한 것도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해야죠. 안 그래요, 조앤 선생님? 네, 음악이 참 좋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곳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이따 온다고 했거든요. 같이 한잔해요. 저기 왔네요. 조르해! 인사해, 조르해. 여긴 나랑 같이 야간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야. 영국에서 오셨고 이름은 조앤. 조앤, 인사해요. 내 친구 조르해예요. 조르해도 영어가 능숙하니까 조앤 선생님의 좋은 말동무가 되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르해 아란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앤 롤링이라고 해요. 오만과 편견도 좋아해요. 하지만 제인 오스틴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이성과 감성을 더 좋아하죠. 이성과 감성을 대변하는 두 자매의 극명한 대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성과 감성이 때에 맞춰 적절히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조르해, 이런 대화가 너무 오랜만이라 정말 기분 좋네요.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조앤과 조르해는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해 금방 대화가 통했습니다. 만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고 헤어질 때면 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서로를 사랑하게 됐죠. 무엇보다 조르해는 조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작가라는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마침내 1994년 10월 16일 조앤은 조르헤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앤과 조르헤는 어여쁜 딸을 낳았죠. 조앤은 아이의 이름을 제시카라고 지었고 제시카는 조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어디까지나 현실이었죠. 특별한 직업이 없던 조르헤는 조앤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 살아갔고 둘의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르헤, 나왔어. 제시칸 방에 있어. 조르헤, 제시카 우는 거 아니야? 제시카, 엄마가 미안해. 일찍 오려고 했는데 수업이 길어졌어. 엄마가 안아줄게. 조앤, 시끄러우니까 애는 방 안에 둬. 지금 스페인하고 국가대표 경기 중이란 말이야. 뭐? 지금 겨우 축구 경기 때문에 우는 애를 방 안에 뒀단 말이야? 제시카 젖병도 그대로 둔데 우유는 준 거야? 조앤, 시끄러워.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난 집에서 애 우유나 주고 기저귀나 갈아주고 겨우 그런 사람인 거냐고. 조르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제시카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제시카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석 달 만에 다시 일하는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봤어? 뭐? 그래, 나 백수다. 돈도 못 벌고 가족을 책임질 수도 없는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잘났는데 왜 이런 사람이랑 살고 있어?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정말 왜 이래? 문 열어! 제시카 감기 걸려! 조르헤! 제시카 미안해. 조앤은 자신이 꾸린 가정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에 크게 절망했습니다. 조앤이 꿈꿨던 미래와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조앤은 세 식구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했고 무엇보다 더 이상 글을 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제시카를 돌봐야 했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수업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되고 지친 일상에서 조르헤는 단 한순간도 조앤에게 위로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행은 조르헤로부터 비롯된 것 같았죠. 그리고 끝내 조르헤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새 삶을 찾아 떠나온 포르투갈에서 사랑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국 조앤은 조르헤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동생 다이앤에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죠. 다이앤은 어서 영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했고 조앤은 유일한 행복인 제시카를 안고 동생 다이앤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 잘 돌아왔어. 언니가 포르투갈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사는 건 싫었어. 언니,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언니가 쓰고 싶은 소설도 계속 쓰고, 고마워, 다이앤. 네 곁으로 돌아오니 참 따뜻하다.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마냥 너의 짐이 될 순 없어. 어서 일을 찾아봐야지. 조앤에겐 당장 제시카를 먹이고 입히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제시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조앤은 수많은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그녀를 찾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좋았지만 제시카를 두고 집을 나설 수 없던 조앤에겐 그런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였죠. 보모를 구할 형편이 아니었던 조앤은 아무 데서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앤은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조앤 씨,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 필요한 서류들도 구비해 오시고요. 그러니까 이혼하신 다음에 아이와 단둘이 살고 계시다고요? 집도 없으시고요? 네. 포르투갈 사람과 그곳에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죠. 지금 당장은 동생 도움으로 버티고 있지만 직장이 없는 상황이라 생활이 좀 어려워요. 물론 일은 구하고 있어요.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때까지는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조애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시시콜콜 다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생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조애는 제시카의 귀저귀 값도 감당하기 어려워 유아복 매장의 탈의실에 비추돼 있던 기저귀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제시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런 것뿐이었죠. 조애는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없고 가난에 찌들어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절망스런 기분에 사로잡혔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 어쩌다 내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야. 제시카, 이 엄마는 부끄럽게도 널 제대로 키워낼 자신이 없어. 참된 네 얼굴은 이렇게 평온하고 예쁜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마. 제시카. 조애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막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던 순간 잠에서 깬 제시카가 조앤을 바라봤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삶의 의지를 다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빠져나오기엔 우울증의 늪은 너무 깊었죠. 이런 조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동생 다이앤은 그녀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언제였나요? 행복이요? 어린 시절도 좋고요. 아니면 가장 최근의 일도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쓸 때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글을 쓰나요? 아니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요. 너무 쉬운 환자네요. 조앤 씨, 처방전이 나왔어요.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든 글을 쓰세요. 그게 조앤 씨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러고도 우울한 증세가 계속된다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글을 다시 쓰라고요? 조앤은 다시 글쓰기에 전념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과 다이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조앤은 제시카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기분이 좋아진 제시카가 잠이 들면 집 앞에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죠. 카페 주인 역시 유모차를 끌고 와 글을 쓰는 조앤을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조앤 씨, 오늘은 바닐라 라떼예요. 요 며칠 글 쓰는데 너무 몰두하신 것 같아서 달콤한 게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매번. 사실 창가 자리도 저 때문에 계속 비워놓으시는 거 알아요. 조앤은 오래전 떠올렸던 마법사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법사 소년의 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포토로 정했고 이름은 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다이앤과 함께 공동묘지를 돌며 수집했던 이름을 모아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정했죠.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뼈대가 갖춰져 갔습니다. 그렇게 글쓰기에 매진하던 중 조앤은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고교 시절 조앤이 꼭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격려해줬던 친구 쇼니였죠. 쇼는 조앤에게 제시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하라며 선뜻 거금을 빌려줬습니다. 또 대학 시절 조앤을 질투하면서 동경하기도 했던 친구는 제시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며 그녀가 더욱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드디어 완성이다. 제시카, 엄마가 드디어 책을 다 썼어! 여보세요? 다이앤, 나야 조앤. 다이앤, 완성됐어. 우리의 마법사 소년 해리의 이야기가 다 완성됐다고. 어서 와서 한번 읽어줄래? 네 의견이 듣고 싶어. 1995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조앤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초고를 읽은 다이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조앤은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며 소설을 수정해 나갔고 복사할 돈이 없어 다시 수동 타자기로 일일이 쳐서 복사본을 만들었죠. 이렇게 조앤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출판사의 누구에게 이 원고를 보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조앤은 도서관에서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 책을 찾아보았고 그 중에서 왠지 이름이 마음에 드는 몇몇 곳의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틀 에이전시? 왠지 이름이 재밌네. 내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회사일 것 같아. 꼭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제발. 조앤은 하루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사의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며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조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원고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원고에서 많은 가능성과 큰 감동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원고가 출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약을 위해 만나 뵙길 원합니다. 와, 언니, 이제 됐어. 이제 됐다고. 정말 축하해. 정말 믿기지가 않아. 다이앤, 제시카, 드디어 내가 작가가 되는 거야? 응? 제시카, 너도 기쁘지? 조앤은 제시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조앤을 다이앤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고 성취감인지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써내려간 마법 같은 이야기 조앤 롤린 4회 절망의 끝에서 찾아낸 희망 세계가 놀라다.
크리스토퍼 리틀 에이전시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출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규모 있는 출판사에 조앤의 원고를 보냈고 1996년 마침내 블룸즈베리 출판사에서 책의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조앤의 첫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2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앤은 자신의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조앤의 상상력이 드디어 세상의 인정을 받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아직 문 열려면 5분 남았는데요. 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나왔나요? 해리포터? 그런 책은 못 봤는데요. 오늘 나오는 책인데요. 아, 오늘 신간이에요? 막 진열해 놓으려고 하던 중인데. 여기 있네요. 이 책 사시겠어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롤링. 저기 계산해 드릴까요? 네, 이 책 주세요. 조앤은 책의 출간일이 되자 서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에든버러의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의 표지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제목과 작가 조앤 롤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조앤은 자신의 첫 작품을 소중히 가슴 안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주세요. 아저씨, 해리포터 없어요? 그거 빨리 읽어야 애들하고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자꾸 찾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다 팔렸습니다. 출판사에 다시 주문했으니까요. 내일 오후에 다시 오세요. 어제도 내일 오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예약자 명단에 이름 적어놓고 가세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아이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어른들에게도 재미있는 동화로 큰 인기를 끌었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인기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앤은 혜성처럼 등장한 무명의 천재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이듬해인 1997년 조앤에게 더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조앤의 책이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출품된 것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열린 이 세계적인 도서전에 각국의 출판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 스콜라스틱 출판사의 편집장인 아서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발견하고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책장을 처음 연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아서는 해리포터의 모험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국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니 정말 최고야. 모든 걸 다 걸고서라도 이 책의 미국 출판권은 꼭 우리가 따내야 해. 스콜라스틱 출판사는 조앤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책을 쓴 작가가 받아본 적 없는 역대 최고 액수였죠. 조앤이 처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출판하기로 하면서 받았던 계약금의 3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조앤 롤링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앤 롤링 씨, 남편과는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혼하신 거죠? 생활보조금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얘기가 있던데요. 자살 시도 얘기도 사실인가요? 조앤은 자신의 작품이 주목받고 사랑받을수록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딜 가나 그녀의 과거를 캐물었고 그녀는 대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점점 슬럼프에 빠져들었습니다. 1편의 전 세계적인 성공은 후속 작품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와 더 이상 글이 써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까? 나조차도 자신이 없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거지? 비밀의 방에 재미없다고 하면 난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언니, 초조해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언니는 언니의 글을 쓰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렸을 때 기억 안 나? 언니는 언니 마음대로, 언니가 상상하는 대로 언니만의 이야기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항상 내게 최고의 선물이 됐었고. 언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잃지 마. 사람들이 뭘 원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 그렇지, 다이앤.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야. 고마워, 다이앤. 조앤은 서둘러 2권을 집필했습니다. 1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자신이 마법사임을 깨닫는 해리의 이야기였다면 2권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은 마법 세계를 위협하는 사악한 볼드모트의 존재를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은 그 전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리포터에 푹 빠진 열혈 독자들이 생겨났고 출판사에선 어서 다음 편을 써달라고 성화였습니다. 조앤은 연이어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와 해리포터와 불의 잔을 내놓았습니다. 마법 수업을 받으며 해리포터가 더 큰 힘과 마법을 얻게 되는 성장 과정과 볼드모트가 부활해 해리포터와 정면 승부를 펼치는 내용으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내용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차례로 출간됐죠. 해리포터는 어느새 사춘기를 겪었고 볼드모트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며 인생을 배우고 사랑하는 친구 지니와도 헤어지며 사랑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은 해리포터와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올 한 해 영국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가장 큰 꿈과 희망을 심어준 책은 무엇일까요? 그 작가에게 수여하는 스마티즈상 1997년 올해의 주인공은요, 발표하겠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롤링. (1997년 11월) 영국의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스마티즈상의 영광이 조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해의 우수 어린이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는 미국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시작으로 시리즈가 연이어 출판됐습니다.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기도 했죠.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됐고 총 4억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엔 워너브라더스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영화로 만들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앤이 워너브라더스사와 계약금으로 받은 액수는 무려 10억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보다 영화와 관련된 장난감, 옷, 게임 같은 상품은 조앤에게 더 큰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2001년에는 영국 찰스 황태자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2008년에는 프랑스에서 레종 드네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앤은 넓은 성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평생 꿈이었던 글만 쓰는 전업 작가로 평온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 나이였을 때 책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전 지금 5학년이에요. 네, 그럼요. 저주받은 7 다이아몬드에 관한 이야기를 썼었어요. 그때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주 긴 단편같이 느껴지네요. 아즈카반은 어디에 있어요? 아즈카반은 북해의 북쪽에 있어요. 아주 차가운 바다예요. 누군가 해리포터를 컴퓨터 게임으로 만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신나는 일인데요. 꼭 하고 싶어요. 조앤은 사회적 명예와 부를 얻고 난 뒤에도 직접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앤 롤링의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들과 채팅을 하며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지역 도서관에 나가 해리포터 낭독 행사를 종종 갖기도 했죠.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는 세계의 독자들에게 더 큰 보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롤모델이 인권운동가인 제시카 미트포드라고 밝혀왔던 조앤은 성공 뒤 인권운동에 눈을 돌렸습니다. 영국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구호단체를 지원하는 코믹 릴리프 구호재단에도 재산의 일부를 기부했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힘겹게 했던 스코틀랜드 다발성 경화증 학회에도 병의 연구와 병마로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가난과 암울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장들을 위해 영국 한부모 가족협회도 지원했습니다. 조앤은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그 위에서 일궈낸 성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앤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 앞에 섰습니다. 졸업생들 앞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조앤의 축사는 지금껏 실패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아온 하버드 졸업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 길러진 상상력과 문장력, 어머니를 통해 배웠던 강인한 삶의 의지와 개척정신, 조앤의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에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기에 더 큰 의미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실패였죠. 전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고 실업자 신세에 가난까지 닥쳐왔습니다. 누가 봐도 전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 시기에 저는 정말 힘들었고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실패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낡은 타이프라이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죠. 가장 밑바닥이 제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실패 없이는 진정한 자신에 대해, 진정한 친구에 대해 알 수 없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대학을 졸업하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인생은 성취한 일의 목록이 아니라는 걸 알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불가피한 거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패를 피하려고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 거라면 아예 살지 않는 편이 나을 겁니다. 출연 이문희, 이지현, 유경선, 최정우. 극본 김진아, 연출 전소라, 제작 오디언.